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덕살롱의 비덕 최정은입니다. 비덕살롱은 위니에서 운영하는 소셜 다이닝 공간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윙이 궁금하시죠? 네, 윙은 사회복지법인 윙은 1953년부터 사회 열외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해온 여성들의 공동체입니다. 1953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산업화 시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네, 전쟁 직후에는 홀로 되신 어머니들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모자복지 사업을 시작으로 했고요. 그리고 산업화 시기 1970년대 전후에는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시골이라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 제공과 직업 교육에 집중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와 자활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자활의 여러 다양한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대가 필요로 했던 여성복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책 제목같이 되게 잘 지어주셨어요.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그림이, 이 장면이 저희 사회복지법인 윙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직업교육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1997년 3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복지시설이 모두 그랬듯이 너무 건물은 낡았고 공기는 막 음산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음침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또 돈을 또 어떻게 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로 했는데 그것 말고 당장 좀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 쉼터에서 사용하던 식판이 떠올랐어요. 그 꼬질꼬질했던 오래된 식판을 버리고 새로운 그 하얀색 멜라민 식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래, 밥이라도 깨끗하고 예쁘게 먹자. 그러면 삶이 조금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늘 그냥 고민했죠. 우리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끝없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연히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그 내면의 힘은 무엇이냐면 손가락에 낀 반지는 누구나 훔쳐갈 수 있지만 내면의 힘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윙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인문학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여성들이 대부분인 공동체에서 왜 식사를 한 사람의 여성에게 의존해서 밥을 먹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치사원으로 배치된 주방선생님이 해주시는 밥을 그냥 먹고 있었던 거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래서 순간 저희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소위 이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밥을 먹고 있었구나. 그 시간 이후부터 이제 이 주방 운영을 바꿔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마침 주방 선생님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면서 새로 그 빈 자리를 저희가 그 TO를 취사원을 뽑지 않고 저희끼리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 매니저를 맡게 됐어요. 주방 매니저의 역할은 뭐냐면
일주일에 식단표를 짜고 그리고 장을 보고 또 식사 당번을 짜는 거예요. 2명이 2인 1조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을 돌아가게끔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방에서의 그 활동들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주방에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서 만나다 보니까는 막 다툼이 많이 일어났고 마찰이 많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위기의 모든 불화는 주방에서 비롯됐어요. 정말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래서 생각했죠. 근데 저희는 그런데도 꾸준히 밀고 나갔어요.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갔어요. 꾸준히 밥을 하고 꾸준히 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편견은 내장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윙의 그 공동체 식구들 구성원들이 일단 너무너무 입맛이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그 좋지 않은 식습관들을 갖고 있었고 이제 특히 몸에 좋지 않은 재료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늘 그것과 또 싸우는 잔소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간식을 탄산 음료나 과자를 사지 않고요. 차를 끓이고 고구마를 삶고 감자를 삶고 계란을 삶고 과일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먹더라도 냉장고에서 반찬통 통째로 꺼내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예쁜 그릇과 이런 반찬 덜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찬장에 늘 구비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저희 그때 다 간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끼, 두 끼, 세 끼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또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활한다는 것, 자립한다는 것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격증이나 학력 취득, 또 자격증, 또 근사한 직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하게 한 끼를 제대로 먹고 그 한 끼를 모아서 세 끼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활을 제대로 자립을 하는 게 아닌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면서 자기 일상을 그렇게 막 방기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그때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하루하루를 그냥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였어요. 인생이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일상의 소중함이었고 그래서 일상 이 혁명이라는 게 광장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광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폭력피해 여성의 자활을 이제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해왔으니까 고민할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그 기반을 닦는 게 자격증이고 돈이고 학력 취득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그 윙의 구성원들이 안에서 우리끼리는 서로 형편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고 나갔는데도 취업을 하고 외부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도 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무엇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보니까
복지시설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윙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건강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NGO 단체들에게 우선 회의 공간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식사하는 걸 보더니 자기네도 다음에 밥 좀 같이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우리 다음 달에 후원 행사 있는데 후원 행사 음식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또 했고, 그러다가 또 외부 케이터링까지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던 친구들, 우리 윙 구성원들이 함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윙에 찾아오고 하니까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한테 회의 공간을 찾아왔고 또 밥을 해달라 그러고 후원 행사 음식을 해달라 그러고 그런 데가 바로 여성환경연대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저희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간다는 것, 자립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섞여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내가 바로 스스로 잘 살아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밖으로 나가서 만났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나를 위한 밥상을 수도 없이 차린 사람만이 남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릴 때 남을 위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 돌봄이 바로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밥상을 저는 이렇게 쭉 되돌아봅니다. 저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은 현장에서 있었는데, 제가 삶에 고민을 하고 의문이 들었던 것도 윙의 주방이었고, 또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밥상에서 삶의 희망을 또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고 외롭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저는 그냥 윙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우게 된 것도 윙의 주방에서 함께 주방 당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나눴던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밥상을 한번 차려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